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이 모여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했습니다. 3명의 원내대표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의 아주 엄중한 비난에 밀려서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에 제가 등원한 지가 6년 되는데요. 예. 오늘 참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회에서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국회가 오랜 관행이 있기 때문에 또 특활비를 받아서 실제로 여러 군데 사용처가 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완전 폐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희 당이 이 부분을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예. 그리고 이미 받은 것도 반납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예정인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분, 저 원내대표까지 4명이 더 이상 우리 안 받겠다. 이미 받은 것은 또 반납하겠다. 이렇게 예. 하면서 두 당을 압박을 했는데요. 아마 두 당이 이 거대당만 있었더라면 담합에서 끝났을 문제를 제3당이 그 대열에서 이탈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국민과 함께 압박한 결과가 오늘 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싶고 저는 국회 개혁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약 1조 원 가까이 있는 이 특활비를 예. 문제를 국회가 맨 먼저 개혁함으로써 이제는 특활비 문제에 다른 정부 부처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심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오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교섭단체에는 이 3개 당이 있는데 예. 여당, 제1야당인 한국당 그리고 예. 바른미래당인데 사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미적됐다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예. 아주 좀 굼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사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특활비를 원내대표가 받아서 무슨 인마에 포켓하거나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예. 이 받으면은 어디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오랫동안 관행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활비를 안 받게 되면 그렇게 나눠주는 것들을 이제 다 금지하고 그 나눔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의원들이 함께 합의를 하면서 내핍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이제 거대 양당은 그게 더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당은 그래도 조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문제를 특활비 폐지를 저 혼자만의 의사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 전부 원내 대표단을 모아놓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을 반납 결정해야 되는데 같이 하시겠냐 그랬더니 우리 의원들은 하겠다라고 흔쾌히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또 받은 것도 반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응원을 보내주시고 다만 또 두 당이 담합한 거에 대해서는 또 질책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또 두 당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특활비를 받으면 쓰이는 데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특활비 폐지하자 받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신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원내대표 2년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저도 원내대표한테 사실 그때 받아 썼어요. 그렇죠. 예. 매달 일정액을 예. 1년 동안 원내 수석하면서 받아 썼습니다. 물론 원내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6월 25일 날 원내대표 됐는데요. 예. 7월 1일 날 특활비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종전의 관례대로 여러 의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 그랬는데 7월 3일 날 이 특활비의 문제가 예. 정보 공개가 되면서 온 신문에서 다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7월 5일 날 저희는 특활비 폐지하겠다. 예. 그리고 당론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 할당된 이 특활비를 포기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예. 제가 국회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나의 특권을 포기할 테니 너도 포기해라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참 양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특활비 폐지하고 우리 당의 길을 가겠다. 다만 두 당이 뭐 국민들이 판단하고도 압박을 이제 느끼셨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꼭 필요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여러 모임도 있고 예, 예. 그런 데서 써야 될 돈이 앞으로는 아마도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이걸 업무 추진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비공식 업무 추진비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활비가 왜 그동안 비난을 받았냐. 예. 영수증 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 현금을 받은 사람이 당초의 용도대로 쓰는지 예. 아니면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는지 이걸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사실은 특활비가 정액으로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정액으로 지급이 되면 예. 상임위원장은 또 그것을 받아서 또 어디 딱 이게 또 쓰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장, 부의장으로서 그 직책에 맞는 일을 수행하는데 예.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그동안은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제 특활비를 전액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또 의정 활동에 지장이 생길지 모르니 예. 최소한의 뭔가는 그래도 특활비가 아니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비목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점은 국회에서 아마 사무총장이 주관이 돼서 그 부분에 관한 대안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목요일에 일단 네, 발표를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상임위원장이나 뭐 네. 의장, 부의장에게 지급되는 돈도 지금 다 폐지가 된다고 저는 예상을 하시는 기본적으로 특활비는 폐지된다고 전액이 폐지된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요. 예. 그 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거를 충당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은 또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쓰는 특활비는 폐지다. 전부 예. 예. 전액 폐지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활비 외에 지금 또 하나 국민들에게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이 피감 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뭐 물론 여기까지도 논란이 되는데 이걸 국회 차원에서 심사 기구를 만들겠다. 뭐 거기에다 지금은 피감 기관 너네가 알아서 한번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 사실 이런 방안을 놓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심사기구를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예. 이미 사실 규정에는 되어 있었는데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하기관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간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피감기관의 예산이 그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피감기관이 해외에서 하는 활동들을 예. 한 번씩 돌아보게 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것은 또 해외에서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집행되는데 그 현장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또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예.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만 국외 여행 심사위원회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7명으로 구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네. 5명은 국회의원, 2명은 외부위원으로 하되 또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이 출장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또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심사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 출장,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언론과 국민이 감시를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들도 함부로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앞으로 국외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새로운 또 발전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문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한 명 추천을 했는데 예. 권은 의원 제 추천을 하고 나서 권은 의원한테 그랬습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예.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은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이 심사위원회 권위도 살고 권 의원님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저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심사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언론도 아주 열심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국회가 좀 신뢰받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좀 현역 의원에 대한 이 국회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예, 지금 당권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안심 유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예. 힘겨루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예, 가장 중요한 화두가 화합 화합. 그리고 당의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안심 유심이 나오고 특정인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당원들이 유권자가 당원들인데요. 예. 저는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각 후보자들이 6명의 후보자들이 각각의 비전을 독자적인 비전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당원들에게 자기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2월 달에 어렵게 통합을 했는데 지역을 넘겠다, 이념을 넘겠다, 새로운 정당, 중도 정당 만들겠다 해서 해놓고 사실 지방선거 하는 과정에서 안심 유심 예, 공천쌈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천 파동이 저희에게 준 교훈을 예. 우리가 잊는다고 하면 저는 저희 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 유심에서 벗어날 때다. 언제까지 우리가 안심 그리고 그 두 분이 다 지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지금 물러나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언론에서도 사실 이번 네.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정당 출신, 예. 국민의당 출신 좀 이렇게 예. 나눠서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직도 통합이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도 예, 예. 들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통합 후에 첫 번째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바른정당 출신이냐 국민의당 출신이냐 아무래도 언론인들은 그렇게 따지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른정당 출신이 몇 명이다 국민의당 출신이 몇 명이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까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가 마치고 그 다음 전당대회가 있거나 또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당 출신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첫 번째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예. 그러나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꼭 전대만 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6.13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대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한참을 우리 당의 이념, 예. 색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예. 국민의당 출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결합, 화학적 결합은 예. 여전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게 뭐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에는 예. 지금 진행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이념을 뛰어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서로 약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혁적 보수 세력과 합리적 진보 세력이 같이 모였는데 이 두 세력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자. 그러나 두 세력의 스펙트럼은 넓지 않다. 그리고 공통점을 자주 찾아 나가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에 우리가 올인해서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우리가 개혁적 보수 세력은 어떤 점에서는 안보나 또 어떤 것은 개혁적 보수에 맞는 그런 정책을 내고 또 평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진보 세력이 거기에 걸맞는 또 정책을 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10%는 뭐 일미 뛰어넘어서 10% 중반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꾸 정의당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가장 뼈아픈 부분이 이 지지율이 좀처럼 지금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고 좀 뭔가 반전을 마련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보십니다. 예, 뭐 좀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특활비 폐지 문제로 좀 그런 기회가 새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지지율 문제는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이 어쩌든지 간에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견뎌왔고 지금 당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지금 올 2월에 창당이 되고 또 지방선거 대참패가 되다 보니까 예. 이 당이 뭐 앞으로 정계 개편하면서 양쪽 찢어지지 않을까 뭐 할까 이런 또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싶어도 이 당이 언제 찢어질지 모른다 하면 지지를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강하는 모습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계속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바른미래당이 우리 다당제 지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일지 모르겠지만 이념적으로 봤을 때 네. 결국은 사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기는 중도냐 네. 진보냐 보수냐 투쟁 네. 색깔이 뭐냐 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양극단, 예.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를 배제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이 공존하는 중도 개혁 정당이다. 중도 개혁. 예,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도 개혁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좀 꾸준히 단단하게 추진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당이 되길 바라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